기간조입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보건행정 썸머리 해드릴게요. 보건간호학 총 15문제 나오죠? 이 중에서 보건행정이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보건간호학 까락을 면하려면요 보건행정을 잘 하셔야 돼요. 보건행정, 정부와 공공단체가 국민이나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하는 게 보건행정이에요. 공공성이 특징입니다. 이런 문제 있었죠? 보건행정의 특성은 공공복지와 집단의 건강을 추구한다. 공공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공성이다. 이렇게 그냥 연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 문제를 다 읽을 때 비중을 똑같이 두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 단어를 이렇게 캐치하는 능력이 있어야 국가고시에서 유리합니다. 공공성이야? 그럼 공공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사업이야? 아 어쩌고저쩌고 사업이야. 이런 식으로 키워드 단어랑 연결하세요. 이걸 모두를 암기할 수 없어요. 제가 간호조무사 유튜브 5년 해도요. 이거 다 못 외웁니다. 여러분도 못 외워요. 그냥 그 문맥에서 키워드 단어를 딱 캐치해서 답하고 연결하십시오. 국가고시는 내가 다 알고 푼다. 이거는 자만이고 오만이에요. 어느 정도 확실하게 내가 암기하고 있는 거, 장기 기억에 있는 것을 보기에서 제껴가면서 가장 근접한 것을 답으로 찾는 게 국가고시에서 유리합니다. 영아 사망률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영아는 0에서 1세예요. 0에서 1세 아이들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건강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지표가 되기 때문이죠. 영아 사망률. 영아가 사망한 비율입니다. 영아가 사망한 숫자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분자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값을 항상 분자로 올린다? 이거는 하나 암기하셔야 됩니다. 영아 사망률, 영아가 사망한 숫자를 분자로 올린다. 모성 사망률, 모성이 사망한 숫자를 분자로 올린다. A에 대한 B는 뭐가 분자고 분모일까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A에 대한 B는 A분의 B예요.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특정 연도의 총 출생아수 1000명에 대한 같은 해의 1세 미만의 사망 아수가 영아 사망률이다 했어요. A에 대한, A가 뭐예요? 특정 연도의 총 출생아수. 2025년에 태어난 출생아수에 대한 이게 분모로 내려가는 거고요. 이게 A입니다. 같은 해의 1세 미만의 사망아수, 같은 해 영아가 사망한 숫자, 이게 B예요. 그래서 A에 대한 B는 A분의 B로 가는 거예요. 분자를 물어보거나 분모를 물어보거나 뭐에 대한 뭐는 뭐냐 이게 맞는 것인가 이걸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에 대한 B는 A가 분모로 내려가고 B가 분자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값을 항상 분자로 올려야 된다. 오케이? 영아 사망률은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한 평가 지수이다. 모자보건 사업의 수행 결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항상 대표적인 지표다, 건강 지표다 하면은 영아 사망률이에요. 영아 사망률이 왜 중요할까요? 그 나라의 모자보건 수준을 잘 반영해요. 다음 세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쳐요.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한 평가 지표니까요. 영아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영 아니다,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아 사망률이 낮다? 보건 수준 괜찮네, 좋네, 보건 수준 향상됐네 이 의미예요. 아시겠죠? 구하고자 하는 값을 항상 분자로 올리세요. 신생아 사망률은요. 신생아가 사망한 숫자가 분자로 올라갑니다. 신생아는 뭐예요? 생후 28일 미만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생후 28일 미만의 아이가 사망한 숫자가 분자로 올라가겠죠? 그럼 분모는요? 그에 태어난 총 액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그냥 완전히 외우지 않더라도 느낌만 아세요. 모성 사망률, 모성이 사망한 숫자가 분자로 올라갑니다. 분모는요? 모성이겠죠? 모성이 뭐야? 15에서 49세 가임 여성. 이게 바로 분모로 내려오는 거예요. A에 대한 B는 A분의 B라고 했죠? 그러면 모성 사망률 말로 풀어볼게요. 15에서 49세 가임 여성에 대한 같은 해에 임신, 출산, 산육으로 인한 모성 사망의 수. 이게 바로 모성 사망률입니다. 어떤 거는 100을 곱하고 1000을 곱하고 10만을 곱해요. 이 공식 요거 이 뒤에 이것까지는 모르셔도요.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로 올려야 된다. 이거 하나는 크게 기억하시고 A분의 B는 A에 대한 B이다. A에 대한 B는 A분의 B이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모성 사망 B. 이게 좀 특이해서 제가 따로 짚어드렸는데 그해 국가고시에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국가고시가 중요 키워드 중에서 요즘에 골고루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공부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성 사망 B. 뭐가 분자로 올라가요? 모성이 사망한 숫자가 분자로 올라가겠죠? 같은 해에 임신, 출산, 산육으로 인한 모성 사망수.
이거를 다 못 외워도요. 모성이 사망한 숫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모성이 사망한 숫자가 분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럼 총 모성이 분모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보니까 특정 연도의 총 출생 아수? 분모가 좀 특이하지 않나요? 그래서 국시에 나오면 여러분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 이렇게 제가 암기시켰어요. 아비 왜? 모성 사망 비는 출생 아 분의 모성 사망 수기 때문에 좀 특이하니까 기억하셔라. 그럼 모성 사망 률은요? 모성 사망 률은요? 총 모성이 분모로 내려와요. 그래서 모성 사망 비와 모성 사망 률이 분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출생아, 연간 총 출생아가 분모로 내려가는 게 비, 모성 사망 비예요. 비례 사망 지수 한번 왠지 짚어드리고 싶네요. 여태까진 국시에 나온 적은 없거든요. 비례 사망 지수라는 거는요.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를 비례 사망 지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4060이 지금 기간조에 많으니까 우리 아직 젊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수치로는 늙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늙은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거는요. 그 나라의 보건 지표가 어떤 걸까요? 수준이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영아가 많이 죽으면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낮은 거였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이 많이 죽었으면 젊은 사람이 많잖아? 그럼 그 나라는 건강하겠네. 이게 바로 비례 사망 지수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비례 사망 지수가 높으면 나이 먹은 사람들 50세 이상이 많이 죽었으니까 젊은 사람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은 괜찮다, 높다 이겁니다. 발생률과 유병률. 유병률은요. 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발생률은요. 그냥 건강한 사람 중에서 새로 질병이 발생한 사람 수입니다. 급성 감염병, 급하게 왔다 급하게 사라지죠? 또는 너무 많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발생률은 높지만 유병률이 낮아요. 유병률은 그 병을 길게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거든요. 만성질환은요, 고혈압, 당뇨병, 이런 거는요,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병률이 높습니다. 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죠. 만성질환은 쭉 가는 거니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하는 질병이니까요. 보건행정조직,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 한 군데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중앙보건조직은 단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 하나예요. 중앙보건조직이다. 보건복지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직전국시에 뭐 나왔어요? 국민의 건강과 사회보장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정부조직은 보건복지부밖에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의 업무는요. 기술행정, 지도감독, 결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어요. 행정안전부는 뭐냐? 중앙조직은 아니지만 중앙에서 하는 기관입니다. 돈과 사람을 관리해요.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행정안전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어떤 업무나 계획은 보건복지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골치 아프죠? 서로 기싸움이 팽배합니다. 행정지도감독을 한다? 인력과 예산, 사람이나 돈 얘기가 나오면 행정안전부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중앙정부조직은 보건복지부로 가셔야 되고요.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요. 행정안전부예요. 보건행정의 말단조직,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예요. 보건소는 시, 군, 구에 설치합니다. 서울시, 성북구, 이런 식으로 설치하죠. 경기도, 용인시 이렇게 설치합니다. 최일선에서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1차 보건의료죠. 보건소장 누가 뽑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뽑아요. 그래서 보건소의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다. 보건소장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뽑으니까. 문제, 방역이나 검역 등의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의 조사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감염병 하면은요, 질병관리청하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앙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보건복지부는요, 중앙보건조직이었어요. 행정기관이 아니었죠? 신고보고체제. 병원에 결핵 환자가 왔습니다. 이거 소속된 의사는 누구한테 보고해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요.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은 2급이잖아요. 2급 감염병 24시간 이내에 신고한다. 누구한테? 보건소장에게. 보건소장은 누구에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청장에게, 청장은 장관에게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은 지역보건법입니다. 보건소는 서울시, 성북구, 경기도, 용인시 이렇게 그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입니다. 보건진료소의 법적 근거는
보건진료소, 농특법 이렇게 그냥 세트로 가셔야 돼요. 보건진료소, 농특법.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은 지역보건법이다. 보건진료소의 법적인 근거는 농특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보건조직이다.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이다 이거예요.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의 단계가 있습니다. 계획 이전 단계, 계획 단계, 준비 단계, 행동 단계, 유지 단계가 있어요. 나 한 달 이내로 담배 끊겠어? 준비하는 단계예요. 금연 시작했고요. 6개월 이내라면은요, 행동 단계예요. 금연을 시작했으니까, 행동했으니까요. 이때는 담배가 너무 땡기죠? 금단 증상 대처법을 교육해야 됩니다. 유혹에 대한 대처법, 유지 단계예요. 보건소는요, 지방보건행정조직입니다. 중앙이 아니에요, 보건소는요.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게 보건소의 할 일이다.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 지역보건법. 또 보건소는 예방사업을 중점으로 하지 치료사업을 하지 않아요. 치료를 하려면 돈이 들죠? 이것까지 못 해줍니다. 예방을 위주로 하는 게 보건소의 할 일이다. 보건지소, 읍면에 설치합니다. 보건진료소는요, 농어촌 벽지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누구예요? 간호사, 조산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보건의료 취약지 설치하죠? 농특법을 보건진료소랑 연결하셔야 됩니다. 진찰, 검사, 예방접종, 건강 증진, 조금 약간 1차적인 그런 업무만 합니다. 보건진료소의 배경 너무 중요하죠? 농특법 세트로 가셔야 되고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떠올리셔야 돼요. 1978년도에요. 알마따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건강은 말이야, 인간의 기본 권한이야.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인데 이거 시골 벽지 외지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기본권을 못 누리네. 의사가 없어서. 그래서 80년도에 농특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81년에 의료 취약지에 보건진료소가 만들어졌어요. 의사는 못 가도 간호사, 조산사라도 보내. 기본적인 예방접종이라든지 검사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것이에요. 보건진료소는 농특법이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문제,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된 지방보건의료기관은 보건진료소이다. 농특법 하면은 보건진료소로 가시고요. 보건소 하면은요, 농특법이 아니에요. 의료법이 아니에요. 지역에 설치한다. 지역보건법. 보건복지부 내에 부서들이 있습니다. 간호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간호정책과는요,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을 담당합니다.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간호정책과에서 하고요. 의료인의 보수교육,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죠? 의사와 간호사만 의료인이에요. 그건 바로 의료인력정책과. 우리는 간호조무사죠? 우리랑 관련 있는 거 간호정책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죠.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어요. 6개의 지역사무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필리핀의 마닐라에 우리나라 지역사무소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전달체계는요,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유형이 빈출이 아니에요. 별 하나짜리인데 국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국가고시는 중요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별 5개, 4개, 3개짜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 뜬금없이 1-2개짜리도 나옵니다. 100문제를 기준으로 한 10문제는요. 조금 모르겠다 이런 느낌 들어요. 근데 그중에서 다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찍어서 반은 맞아요. 그래서 국가고시는 여러분이 100문제를 다 알고 푸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변두리까지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무한 반복하면은 60점은 넘을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은 80점은 다 나옵니다.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유형, 자유방위명,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이 있어요. 자유방위명이 한번 국가고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방위명,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병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의 질이 높죠. 행위별로 돈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국가는 최소한만 개입한다. 단점, 돈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는 자유방위명이고 돈만 있으면은 뭐 얼마든지 대학병원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좀 붕괴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 진짜 챙기시고요. 각자 도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보장형, 사회에서 보장해 주는 거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만큼 질이 떨어져요.
사회주의형 공산국가예요. 선택 자유 없어요. 나라에서 다 정해주고 의료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은, 일본은 자유방위형이다. 우리가 병원도 선택할 수 있고 돈만 내면 얼마든지 행위별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1차 보건의료. 1차 보건의료가 뭐예요?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거. 일반적인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것들이 1차 보건의료가 되겠습니다. 한의원, 치과의원, 산부인과 의원, 조산원 이런 것들이 다 1차 보건의료예요.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다. 1차 보건의료예요. 기보포. 기본적이다, 보편적이다, 포괄적이다. 그래서 접근성이 편하다, 비용도 그렇게 안 비싸다 이 얘기입니다. 특수화된, 세분화된, 고가화된? 아니에요. 이거는 3차예요. 3차. 대학병원, 종합병원. 2차 보건의료는요. 병원급입니다.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의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조금 다음 단계. 수술이 필요해. MRA를 찍어야 돼. 정밀검사를 해야 돼. 입원실이 필요해. 이런 게 바로 2차 보건의료예요. 병원급이죠. 3차는요. 한 단계 더 높아요. 1, 2차에서 해결하지 못한 아주 분화된 전문적인 서비스죠. 특수검사, 암환자 치료, 고가의 장비 이런 게 바로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되겠습니다. 3차 의료기관 가려면은요, 응급실 아닌 이상은 1, 2차에서 뭐 병원이나 의원급에서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진료 의뢰서는 발행일로부터 7일만 유효하다. 대학병원 예약 잡고 일주일 전에 1, 2차 가서 진료 의뢰서 띄워야겠죠? 상급 종합병원 병상 5상급 500병상 이상이다. 현실에서는 일반적인 종합병원도 병상이 500개 넘는 게 있습니다. 국가고시용으로만 500병상 이상이면 상급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성요소. 인적 자원은요. 사람이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등이 있다. 물적 자원, 장비가 필요하겠죠. 또 지적인 자원, 기술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지원, 공공재원, 이게 바로 경제적인 지원이다.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자원에 해당하는 것은 자원 뭐라 그랬죠? 지식이 자원입니다. 의료기술이나 지식이 자원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 그냥 찍으세요.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경제적인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 공공재원입니다. 이게 국시에 요 파트가 자꾸 나오네요. WHO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의 접근의 필수 요소 접수주지. 세계보건기구에서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 이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의료의 필수 요소가 뭐냐?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의 참여, 지불 가능성 또는 지불 부담 능력입니다. 접근성, 가까워야 된다.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문턱이 낮아야 된다. 경제적으로, 너무 비싸면 안 된다. 사회적인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라. 외국인 노동자, 차별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접근성이에요. 또 수용 가능성,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랍니다. 주민의 참여,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해. 사람이 참여를 해야 쓸모가 있어. 이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목 터져라 영상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귀간지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죠.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민의 참여, 여러분의 참여예요. 제가 아무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도 좋아요 안 누르시죠?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야 좋아요가 눌러지고, 구독 좀 해주세요. 저 실버 버튼 한번 받고 싶어요 해도 여러분 구독 진짜 죽어라고 안 눌러주시죠? 3년 내내 구독자가 9만에서 맴돌죠? 여러분이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민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든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불 부담 능력. 여러분 멤버십 가입하고 싶은데 뭐 돈이 없어 그럼 못 들어가겠죠? 지불 부담 능력입니다. 비법서 제가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여러분이 돈 아까워서 신청 안 하시죠? 그러면은 지불 부담 능력이 안 되면은 못 보시는 거고, 아유 나 그 정도 돈은 내가 이렇게 좋은 자료 얻는데 내겠어. 이게 바로 지불 부담 능력이에요. 지불 능력에 맞는 수가로 제공되어야 한다입니다. 어떤 것을 접근하든지 비슷해요. 접수주지, 접근성, 뭐 수용 가능성, 그 주민의 참여, 시민의 참여, 지불 부담 능력.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 의료의 요소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접근성입니다.
지방 작은 면소재지에 거주하는 80세 할머니가 한 달마다 보건소를 가는데 차편이 안 좋아서 버스 타고 1시간, 걸어서 20분. 아유, 노인이 80분씩 이거를 해서 찾아가야 된다고 하면은 뭐가 부족하냐? 접근성이 부족하죠? 지리적인 접근성이 부족하다.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사회에서 보장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에 3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어요. 보험, 부조, 서비스 이렇게 3가지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이 뭐예요? 우리가 직장 취업하면 되는 4대 보험이 사회보험입니다. 왜 사회보험이야? 강제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을 우리가 사회라는 말을 넣어요. 뭐 공산주의라고까지는 못하지만 사회주의죠. 강제로 내는 거니까 내가 선택하지 못해요. 국산, 건고노. 왜 4대 보험이 아니라 5개지?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건강보험의 통합으로 돈을 냅니다. 한마디로 국산 건고가 있는 거예요. 국산 건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직장 다니면 이거를 띱니다. 강제로 띄죠? 그래서 사회보험이에요. 공공부조는요. 부조, 결혼식 부조하죠? 장례식 부조하죠? 돈을 주는 것입니다. 빈곤층, 취약계층에게 돈이나 혜택을 주는 게 공공부조예요. 의료급여, 의료보호 같은 말이거든요. 돈 없는 사람한테 의료를 보장하는 게 의료보호입니다. 이것을 국가고시 용어로 풀어볼게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서 의료를 보장하는 거 의료급여, 같은 말로 의료보호예요. 공공부조에서는요. 의료급여가 국가고시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급여란 말이 뭐죠? 월급이에요? 아니에요. 서비스 또는 혜택이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의료적인 서비스, 의료 혜택을 주는 거 이게 바로 공공부조이다. 대상이 반드시 빈곤층, 취약계층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역시 취약계층한테 주는 거예요. 노인한테 주는 거니까요. 또 사회서비스, 법률이 정하는 특정인만 줍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뭐 조손가정 이런 경우에 사회서비스를 준다. 국민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특정인만 받는 게 사회서비스고요. 취약층, 빈곤층, 돈 없는 사람이 받는 게 공공부조예요. 전 국민이 받는 거 사회보험밖에 없어요. 돈 내라는 거 이거는 전 국민이 다 한다라는 거. 문제. 최근 A씨 가족은 주소득자인 남편이 사망하여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가족이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부조제도는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돈이 없다, 취약하다, 의료급여,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요? 연금, 돈 나오는 거죠? 소득을 보장하는 거예요. 산재보험은요? 내가 공장에서 손가락 잘렸어? 돈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고 손가락 치료도 해야 되죠. 의료보장과 소득보장 둘 다 되는 거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 청구 어디다 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내니까 우리 병원 갔을 때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죠. 의료를 보장하는 거예요. 요즘 응급실 그렇게 뭐 중하지 않은 환자가 갔다 하면은 본인 부담금 90%로 바뀌었다죠. 여러분 진짜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 균등한 보험급여를 보장한다,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거 국시에 나오죠. 고용보험은 소득만 보장합니다. 고용보험, 직장 다니다가 잘렸어, 실업급여 나오죠. 고용보험 냈던 기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소득을 보장하는 거니까.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말 그대로 노인한테 혜택 주는 겁니다. 고령 65세 이상이라면은요, 질병명은 안 보고 일상생활 안 되고 거동 불편한 사람한테 혜택 주죠. 65세 미만이면은요, 노인성 질병,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런 질병에 대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고 거동 불편할 때 줍니다. 노인한테만 주는데 노인 아니어도 노인성 질병이면은 혜택 준다 이 얘기죠. 하지만 거동이 잘 되면 안 돼요. 일상생활 안 되고 거동이 불편해야 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서비스 3가지 뭐 있어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 서비스, 재가 혜택, 시설 서비스, 시설 혜택이죠. 여기서 급여를 항상 서비스나 혜택이라는 말로 교환하셔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요,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보험입니다. 민간보험이 아니에요. 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된다, 독립회계한다. 돈만 통합징수하고요. 운영은 따로 한다 이거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 받아야지만 서비스 받습니다. 보험자는 누구고 가입자는 누굴까요? 가입자는 우리들 국민이에요. 보험자, 보험사로 생각하세요. 공단입니다. 공단. 우리가 건강보험료, 건보료 냈었죠? 그게 바로 보험자, 공단이 가져가고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돈을 내어줘야 될 때 제3자 지불제도죠? 가입자는 국민,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요. 심평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죠. 이 돈이 잘 쓰였는지 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너무 중요하죠? 국가고시에 거의 매번 나오는 별 5개짜리 키워드예요. 강제적인 가입 방식이에요. 나 건보료 부담돼서 안 내고 싶어요. 하고 싶거든요, 저도. 그런데 강제니까 그냥 내야 되는 겁니다. 강제적, 강압적인 가입 방식이다. 보험료의 차등부가 혜택은 균등하다. 보험료가요, 연봉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많이 냅니다. 하지만 혜택은 균등해요. 지역가입자 15,000원 내는 사람과 혜택이 똑같다. 병원 가면 일반적으로 4,000~5,000원 정도 내죠. 노인분들은 1,000원, 1,500원 내죠. 혜택이 똑같다는 거예요. 보험료는 많이 내는 사람, 적게 내는 사람 있지만. 그래서 이게 바로 소득의 재분배예요.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을 통한 연대책임, 소득 재분배의 효과. 돈 조금 있는 사람을 돈 많이 낸 사람들이 커버해준다. 재분배해준다 이거예요. 직장 가입자 아니면 지역 가입자 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3자 지불 제도이다. 우리는 본인 부담금 30%, 20% 냅니다. 나머지는 공단에서 내주기 때문에 제3자 지불 제도예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은요, 보험료의 부과 수준에 관계없이 균등한 보험급여를, 균등한 보험 서비스,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거죠. 이런 문제 있었어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서비스의 대상자는 65세 이상과 미만으로 나뉩니다. 65세 이상은요, 질병명은 안 보지만 일상생활이 안 되고 거동이 불편해야 돼요. 65세 미만은요, 노인이 아니지만 노인성 질병이라면은 혜택을 주는데 역시 일상생활이 안 되고 거동이 불편해야 돼요. 일상생활이 뭐죠? 내 손으로 밥 차려 먹고, 내 손으로 대소변 처리하고, 내 손으로 씻고 목욕하고, 내 손으로 마트 가고 은행 가는 게 일상생활입니다. 이게 안 되고, 왜 안 돼? 몸이 불편해서 또는 인지력이 떨어져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면 건강한 인간의 기본 권한인데 안 되니까 나라에서 혜택 준다? 이게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예요. 우리나라의 의료급여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의료급여는요, 공공부조라고 했죠. 빈곤층에게, 취약층에게, 돈 없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보건행정은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이게 다른 과목하고 겹치기도 하고요. 알아야 될 이론이 이렇게 많아요. 장기요양급여에 3가지가 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혜택, 이 서비스, 등급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을 100% 내야 되고 이 등급받은 사람은 본인 부담금이 15%, 20%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재가급여 있을 제, 집가, 집에서 받는 서비스예요. 방방방 주단 있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가 있습니다. 그 밖의 서비스 기타 재가급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거예요.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신체활동을 도와줘요. 목욕, 배변, 머리 감기, 옷 갈아입히기, 또 가사활동, 청소도 해주고요. 취사, 밥도 해줍니다. 또 마트 가서 생필품 구매도 해주고요. 이런 것들을 해줘요. 이게 바로 방문 요양.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할 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또 방문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가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2명이 와서 목욕시킨다. 주야간 보호는 일정 시간 동안만 기관에 보호하고 혜택 주는 거죠. 단기 보호는요, 일정한 기간, 한 달에 9일 이내로 맡길 수가 있어요.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다 맡기는데 왜 이게 재가급여야? 한 달엔 30일이에요. 30일에서 9일 이내로만 맡기니까 20며칠은 집에 있죠? 그래서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의 5가지 방방방 주단,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방문 간호가 뭐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의생사가 방문하는 게 방문 간호예요. 의사의 지시라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맞춰보세요. 일정 기간 맡긴다?
단기보호죠. 이 기간의 기자를 기자로 이렇게 끌어오세요. 일정 시간, 아침에 9시에 가서 저녁 5시에 왔어. 주야간 보호 데이케어 센터죠. 또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문 간호입니다. 아시겠죠? 기타 재가 서비스,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있었어요. 수급자를 월 9일 이내로 장기요양 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방방방 주단, 그리고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요. 9일 이내다 여기서 끝났죠? 일정한 기간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단기 보호가 답이 되겠습니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두 가지가 있어요. 노인요양시설, 요양원입니다. 입소자 규모로 나뉘는데요. 공생은요, 입소자가 9인 이내 5명에서 9명 정도까지고요. 시설, 요양원은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노인 의료복지시설 두 가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노인요양이라는 네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현금급여는요, BBB,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세 가지가 있어요. 가족요양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섬이나 벽지, 왜 졌죠? 이런 곳에는요, 기관도 없고 요양보호사도 없어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이것에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때 돈을 줍니다. 특별히 현금을 줍니다. 그래서 특별현금급여가 가족요양비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요양보호사 따서 우리 엄마 아빠 케어해서 돈 받아야지, 이거는요, 가족요양급여입니다. 비가 아니에요. 파킨슨 병으로 진단받은 68세 노인이 자기 집에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받고자 할 때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는 파킨슨 노인성 질환이죠. 68세 노인, 질병명 안 보는데 질환마저도 노인성 질환이니까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받으려면요, 방문요양보호사 부르면 되겠죠? 방문요양이 되겠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하면 방문 간호가 되는 거고요. 일정 시간 하면은요, 주야간 보호, 일정 기간 단기 보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65세 이상이면은요, 질병명 안 본다. 65세 미만이면은요, 노인성 질병 본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어야 돼요. 둘 다 공통적인 거, 거동이 불편하거나 6개월 이상 일상생활 혼자서 안 된다. 그러면은 혜택 줍니다. 그냥 건강한 사람인데 무릎 연골 수술해서 일상생활이 안 돼, 이러면 등급 안 줍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어, 등급 안 줘요. 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이미 이 보험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이중 혜택은 안 된다. 퇴원하고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예요. 돈이 있어야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데요. 보험료, 본인 부담금, 국가 지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보험료는 우리가 낸 건보료 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있죠. 그리고 본인 부담금, 우리가 15에서 20% 내야 돼요. 재가급여 서비스 받으려면은 15% 내고요. 시설급여, 요양원 가려면 20% 냅니다. 국가 지원, 나라에서 20% 대줘요.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가 있어요. 행위별 수가제는요, 말 그대로 행위별로 수가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 보상, 그 일이 있은 후, 끝난 후에 보상 돈 낸다 이 얘기예요. 각각 따로 매겨서 합산해서 진료비를 사후에 청구한다. 키워드는 사후입니다. 진료의 질은 높은데요. 돈이 많이 나오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행위별 수가제예요. 여러분 대학병원 가보세요. 일반적인 병원 가보세요. 처음부터 돈 내나요? 피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각각 따로 내죠? 그게 바로 의료의 질이 높지만 의료비가 상승한다. 이게 바로 행위별 수가제가 되겠어요. 나는 사실 별로 안 했으면 좋겠구만은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과잉진료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또 행정적으로 좀 복잡하다. 과잉진료의 단점이 있다. 사후에 계산한다.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문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진찰료, 검사비 등을 각각 산정해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제도는 각각 돈 낸다, 행위별로 돈 낸다, 행위별 수가제죠. 포괄 수가제, 말 그대로 포괄로 수가, 돈을 매기는 것입니다. 7개의 질병군별로 미리 진료비를 측정해서 지급해요. 과잉진료는 가능성이 낮죠? 사전에 진료비를 결정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여성이 재앙절개 분만 후 합병증 없이 퇴원하는 경우 적용되는 진료비 지불 보상 방식은 제왕절개는요,
포괄수가제입니다. 포괄수가제는 7개의 질병에 대해서는 이게 보험 처리를 해준다 이거예요. 일정액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물론 비보험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내야 됩니다. 포괄수가제에 해당되는 질병,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질병이에요. 백내장 아시죠? 수정체 수술이라는 말로 나와도 백내장인지 아셔야 돼요. 또 충수절제술, 맹장수술이죠. 제왕절개, 치질수술,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눈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 치질수술, 포괄수가제입니다. 문제, 우리나라에서 수정체 수술을 받고 백내장이죠? 포괄수가제 가는 거예요. 종합병원에서 충수절제술 받은 환자가 어쩌고 저쩌고 충수절제술 맹장이구나, 포괄수가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위암 수술했어. 이게 암이 7개 질병 아니죠? 이런 경우는 포괄수가제가 아니에요. 제왕절개로 포괄수가제죠? 포괄수가제 이렇게 안 나오고 의료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사전에 예측하는 거 포괄수가제, 사후에 예측하는 거 행위별수가제죠. 제왕절개, 어떤 사람은 80만원 나오고 어떤 사람은 200만원 나왔는데요. 진료비가 다른데요. 그거는 비보험 진료를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인두제는요, 인두, 사람 인 머리 두예요.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나 주민의 수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한다. 인두제. 여태까지 계속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만 나오다가 인두제가 직전 구시 한번 나왔습니다. 다시 행위별이나 포괄이 나올 수 있죠. 진료비 지불체도 행인총포봉, 행인총포봉, 행위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봉급제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요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를 설치한다. 1차 보건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가장 중요한 거? 주민의 참여. 1차 보건의료의 중요한 요소 4가지. 접수주지,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의 참여, 지불 부담 능력이요. 의료급여요, 공공부조라고 했죠? 빈민층에게 혜택을 준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중에서 다음에 설명하는 시설급여 기간은 시설급여기간 입소 규모로 보면 돼요. 10명 이상 노인 요양 시설입니다. 9명 이내 그러면은요, 그거는 공동생활 가정이죠. 노인 요양이라는 4글자가 생략된 말이에요.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입소자가 10명이다. 노인 요양 시설이에요. 9명 이내이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요. 종합병원에서 대장암 수술 받은 환자에게 진찰료, 검사비와 수술비 등을 청구하는 진료비 지불제도 대장암은 7개 질병군이 아니죠. 포괄이 아닙니다. 따로따로 돈 매기죠. 행위별수가제예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하부 구성 요소 중에서 보건의료 자원에 속하는 것은, 자원은요, 인력입니다. 사람이에요. 보건의료 인력. 이렇게 가세요. 여러분, 보건행정 이 정도는 알고 시험 보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